예. 주도적으로 토론해 주시죠. 일문일답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역사를 공부하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죽은 인간들의 말과 죽은 인간들에 대한 평만을 가지고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이 살아계신 분을 대상으로 해서 살아계신 분이 하신 말, 쓰신 글 이런 걸 나름대로 이제 검토하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마 공부 이력에서 박세일 그 이사장님은 영원히 기억되실 만한 그런 분이 되시겠습니다. 저로서도 상당히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박 이사장님의 글을 읽다 보니까 한국의 연이 국가 지도자들과는 달리 국가 전략이나 국가 이상의 문제 그런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깊은 성찰과 방안을 제시하고 계시다. 이런 것은 상당히 이제 두드러진 측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국의 여타 정치가들은 대체로 한국의 전통 문제에 대해서 문외한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무관심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 이사장님의 경우에는 이제 불교적인 세계관에 바탕을 해서 나름대로 전통과 전맥이 되는 그러한 개혁 방안 내지는 공동체 이론을 창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점, 이런 점도 상당히 돋보이는 점이라고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무엇보다도 이른바 보수의 가치를 주장하는 인사들은 대체로 통일이랄까 국가 전략이랄까 이런 이 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취약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박 이사장님의 경우에는 이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본격적으로 터치를 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신다는 이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또 많은 공부를 했고 많이 배웠습니다. 이런 점은 제가 아마 한국의 정치적인 현상 문제나 여러 가지 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와 계신 모든 분들도 오늘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궁금해 하시는 점이 한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박 이사장님께서 어제 그 모임에서 대중도 신당 창당의 필요성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여쭙겠습니다. 창당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일문일답을 하는데요. 그게 편한데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사회에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시장 선거 후에 기존 정치 그 속에 특히 정당 정치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외면을 했는데 마땅한 대안이 나오지 않고 있어 많은 분들이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 그래서 물론 1차적으로 바라는 건 기존 정당의 자기 황골 탈퇴지만은 그것이 점점 어려워진다면 그럼 어떡할 것이냐 하는 데서 여러 가지 논의가 나오고 있고 그 논의 중에서 제가 보기에 바람직한 논의는 결국은 대중도 신당 쪽으로 의견이 수렴되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 왜 중도냐, 왜 대중도냐, 그것도 왜 대중도냐 하는 걸 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제가 볼 때 중도에도 소중도가 있고 작은 중도가 있고 대중도가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우리가 보통 여론조사하면 아마 우리 고 박사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한 30%가 아마 보수고 또 한 30%가 또 진보, 가운데 한 40%. 이게 가운데는 40%를 저는 소중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대중도는 뭐냐? 가운데 40%뿐만이 아니라 진보 보수에서 합리적이고 미래정적이고 나라를 사랑하는 적어도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는 진보 보수는 다 모여라 할 적에 그래서 제가 한 75% 정도의 국민의 정치적 열망을 모을 수 있는 조직이 된다면 그게 대중도가 아니겠느냐 해서 표현을 그렇게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의 필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고 저도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상의 말씀으로서 창당을 하시겠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동안 박 이사장님께서
한두 차례 그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말씀해 오신 것을 제 나름대로 한번 잡아봤는데요. 6월 6일 날 이 선진통일연합 창당 이후에 결성 이후에 연합통신 이한승 기자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진통일연합이 정치 세력과 연계할 가능성은 없는가라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은 없다. 여의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선진통일이라는 과제는 정치를 통해 해결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발언만을 가지고 본다면 총선 내지 대선 참여 가능성을 다소 부인하고 계시는 이런 그 입장이시거든요. 그리고 또 열흘 이후에 CBS 그 라디오의 시사자키 프로그램에서 정관영 교수와의 인터뷰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관영 교수가 내년 총선에는 아무런 역할도 안 합니까?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사장님께서 이사장님은 지금 늘 보니까 교수보다는 이사장 내지는 선진통일연합의 그 의장으로 불리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걸 편하게 원하지 않습니다. 그걸 좀 편하게 생각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잘 봤습니다. 인터뷰에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12년 총선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안 한다고 그랬는데요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자 정관영 교수가 알았습니다. 총선에서는 전혀 관여 안 한다. 그럼 대선에서는요? 이렇게 정관영 교수가 질문하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사장님께서 국회에 들어갈 생각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자 정관영 교수가 그럼 바깥에서 개혁적 보수 세력을 규합해서 한나당의 개혁적 보수를 끌어내서 당을 만들 생각은 없는가라고 이렇게 질문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같이 정책 연합도 하고 필요하다면 같이 하나의 당으로 들어가도 좋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정치적으로 안정시키면서 국가 발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는 데 사실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뭉치는 그런 정당이라면 함께 하시겠습니까? 라고 또 정관영 교수가 묻자 이렇게 대답하셨죠. 아니 그런데 그건 또 이야기가 다르지요.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이 나올 수 있는 어떤 토양으로서의 국민운동을 지금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어떻겠어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게 불과 몇 개월 전의 말씀입니다. 몇 개월 전에는 정당 창당에 대해서 또는 구체적인 정치 참여에 대해서 상당 부분 언론과 이 방송을 통해서 부정적인 이런 그 말씀을 나타내셨단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 정치적인 상황이 또 보궐선거에서 급변했다고 해서 이렇게 지금 갑자기 신당 창당에 대해서 긍정적인 또 적극적인 태도를 나타내시는데 이 태도 변화에 대해서 분명한 명백한 그리고 이른바 지도자로 운유드는 인물로서의 합당한 이 변명 내지는 뭔가 이 발언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고 예리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이건 뭐 솔직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제가 선진통일연합을 이거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것이 작년에 여름입니다. 작년. 왜 그랬느냐? 제가 중국에 갔어요. 중국에 갔는데 중국에 이제 정부 인사를 만났는데 제가 가기 전에 얼마 전에 일본에서 안보 전문가가 중국에 와서 하는 얘기가 북한이 대단히 빠른 속도로 어려운 국면으로 가는데 중국이 접수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북한이 어려워질 적에 안보 전문가들의 최대 관심은 북한에 있는 핵과 대량 살상 무기, 미사일 등등의 대량 살상 무기 관리가 주 관심입니다. 이 관리가 잘못되면 동북아에 새로운 재앙이 되는데 우리 자기들이 보기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준비하지도 않고 각오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 이 문제를 풀 수 있고 의지가 있고 능력이 있어 보이면 중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게 동북아 안보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들어오면서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안 되겠다. 우리 상황이 바깥에는 지금 대한민국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대단히 어려워지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는 관심이 없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이 어떤 형태든 간에 북한의 미래에 대해서 뭔가 합의를 하자면 안 되겠다는 얘기가 공경연히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글을 어떻게 쓴 줄 아세요? 38선 북한을 전부 다 중국화시키는 게 미안하니까는 평양하고 원산을 긋는 금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 논문을 쓰는 게 지금 바깥에서 보는 대한민국. 그래서 저는 이거는 안 되겠다. 대한민국 통일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고 우리가 앞장서서 문제를 삼아야 되는데 정부도 국민 스스로도 이 문제에 대해 대단히 소극적이니까 이건 어떻게 하겠느냐. 국민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작년 여름부터 해가지고 작년 가을에 선진통일연합 발기인대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국민운동을 통해서 국민계몽을 통해서 옛날에 우리가 20세기 초에 만민공동회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국민들 스스로 모여서 토론하고 거기서 뭔가 국민의 의식 수준을 높이는 그런 형태로라도 이걸 해야 되겠다 해서 만든 게 금년의 선진통일연합입니다. 이건 국민운동.